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방문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두 건의 윤리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윤리위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로요. 잠시 후에 오후 4시 30분에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이른바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이 부분을 논의하는데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논란들 징계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징계를 갈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홍 시장은 공직자입니다. 네.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선에 도전했던 두 차례나 도전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옆인 경북에서 많은 분들이 산사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구는 비가 안 오니까 괜찮으니까 나는 골프 쳐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골프 계속 치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전체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구 시민들만 비난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비폐하는 시민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 다른 지역엔 저렇게 하는데 내가 주말에 뭐 골프 치는데 그거 갖고 왜 그러냐. 나 사고 안 한다.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징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진심이 뭐죠? 정말 저는 홍준표 지사에 묻고 싶어요. 진심이 그날의 그 이야기가 진심인지 오늘의 사과가 진심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징계한다니까 이제 본인이 혹시나 대권 도전에 문제가 생각 같으니까 저렇게 징계하는 그렇게 사과하는 건 아닌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거 씁니다. 조금이라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좀 희생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직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다른 건 뭐 사과한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징계 수위는 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제명까지는 심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저는 조치는 충분히 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수해 골프 쳤다가 제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치단체장은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있잖아요. 한 시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본인이 잘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홍준표 시장 뭐 그동안 계속해서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문에 대구시장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고개를 숙였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4시 반에 열리는데 그 전에 소명 자료도 또 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평소에 홍준표 시장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징계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아까 뭐 이현정 의원이 잠깐 뭐 대선 얘기도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원래 근데 홍준표 시장이 급변합니다. 태도가. 원래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좀 많이 전에부터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자기를 지지해주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론 심상치 않고 이제 징계 수위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낮춰보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과거의 발언들하고 배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때 3.1절 골프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이해찬 맞아요. 2006년에 3.1절 골프 때 그때 홍준표 시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 책임이고 정치인의 도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한테, 총리한테 사퇴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고 이게
제가 이게 전원인데 홍준표 시장이 이 얘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원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짝 이제 좀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김준일 에디터가 예상하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저도 제명까지는 갈 문제인가? 저는 제명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명까지는 아니고 뭐 탈당 권유 아니면 당원권 정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현정 위원, 김준일 에디터에게 나름대로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예상을 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이 홍준표 시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구두 경고로 뭐 끝냈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두 가지 이슈인데 예. 온 국민이 슬퍼하는 상황에 이제 리더가 공감대가 없고 당을 어렵게 했다. 이제 본인이 사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가.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금징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홍문종 전 의원이 왜 2006년에 수해 골프 쳤다가 제명당한 사례가 있어서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전에는 뭐 국경절에 골프 치는 것도 문제가 됐고. 예, 유흥 골프를 하지 아니한다. 당직자나 당 소속 공직자는 뭐 그렇군요. 재난시나 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징계 수위 관련해서 좀 참작될 부분이 있을 수 지도 있다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의견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질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제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오늘 윤리위, 그러니까 오늘 윤리위는 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징계 절차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 오늘 윤리위에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하다 보면은요, 판결 선고 직전에는 거의 누구나 다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네, 우리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내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는 있거든요. 당연히 전혀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과 네.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은 좀 달리 평가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결국 어떤 정도의 징계 수위를 받는 데 있어서 당연히 참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던 게 없어지는 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과는 어쨌든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오후 6시 30분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코인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조사를 쭉 했어요. 조사를 해서 봤더니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횟수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던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문위에 따르면요, 상임위 중에 무려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화한 액수 이 99억 원에 이른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이는 지난달에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을 해서 자신이 상임위 중에 이 코인을 거래한 건 사실이지만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또 소액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했던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김남국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때 했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뭐 상임위가 열리는 도중에 코인 거래한 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코인 거래 횟수, 금액 이거 들어보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킬러 문제를 한번 낼게요. 킬러 문항이요.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일까요? 코인 투자가일까요? 아,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분은 투자가예요. 코인 투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겉으로는 국회의원인 척하면서 실질적인 모든 활동들은 다 코인 투자로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겁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조치도 못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저는 심각한 손상이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뽑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 주기 위해서
보좌관들 9명도 하고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는 세비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을 대신해 일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그걸 위해서 안산다른구 그 국민들에게 그걸 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상임위 시간이든 화장실을 가서든 투자를 했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또 국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자, 저는 1,000원,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을 계속 국회의원으로 놔둬야 되나요? 그러면 놔둔다고 윤리심사위원회 결정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윤리심사위원회는 그 어떠한 국회의원도 저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 처벌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국회의 어떤 자존감, 국회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거는 제명 처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어쨌든 이 부분이 윤리심사 자문위가 조사를 한 부분이니까 오늘 징계수위 결정하는데 이 부분도 영향이 많겠죠? 그렇죠. 뭐 이제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것, 과거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해명도 했어요. 뭐 대선 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제 대선 자금과 관련된 거는 뭐 확인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를 빼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최초 의혹이 제기되다 보면은 각종 의혹이 원래 제기가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이제 고소하네 뭐 이런 것도 저는 국회의원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는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국회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때 딱 터지는 순간부터 이거는 빨리 사퇴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보겠지만은 이거는 뭐 이제 뭐 좀 중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여야여 김남국 의원 이 징계 관련해서요. 공통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뭐 구제불능 김남국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좀 반성하고 자중하고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이제 도덕성은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 연말 직전에는 코인을 사는 거죠. 코인을 샀다가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해가 바뀌면은 그때 다시 현금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 재산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뭐 재산 은폐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중에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어쨌든 그 가상화폐 거래한 것은 매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다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갖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어쨌든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윤리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외부 인사들입니다. 그분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조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저희 방송 이후에 열릴 두 건의 윤리위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잘 종합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